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월드 21 TV입니다. 제가 지금 이동 중인데 판교 갤러리로 이동 중인데 오늘 작품 철수를 해서 이제 작업실에 작품들을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중에 이제 컨텐츠를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영남 씨에 대해서, 가수 조영남 씨 아시죠 여러분? 조영남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영남 씨가 5월달, 이번 달에 인사동에서 전시회 초대전을 개최하더군요. 이제 뭐 벌써 기사화돼서 언론 플레이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영남 씨 하면은 뭐 이제 70년, 80년 어려운 시절에 미팔군에서 노래도 부르시고 또 서울대 음대를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나름 지적인 부분이 있고 또 노래도 잘하시고 창의성도 있는 듯합니다. 그의 인터뷰나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좋은 듯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조영남 씨를 존경하고 나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특히 조영남 씨도 이제 하투라는 컨텐츠로 작업을 하시죠. 작품을 하는데 제가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되게 조영남만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유니크하고 또 어떤 예술적인 영역에서 볼 때는 나름 독창성을 가지고 작품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영남 씨도 약간 천재성이 있는 그런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연루돼서 이렇게 그림을 대작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신 그려주는 작가에 의해서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었죠. 근데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조영남 씨에 대해서 이렇다 할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영남 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작품을 어떤 활동을 이제 하는지, 또는 작품을 하는 과정도 제가 보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제가 내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화가들 잘 나가는 화가님들을 보면 뭐 이렇게 조교들이 뭐 그 밑작업을 한다거나 또 손쉬운 작업들은 조교들이 그 같이 작업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이라고 하죠. 어떤 작품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구도 또 밑 스케치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작가가 그 오더를 내리죠. 뭐 여기는 이 색을 칠해라, 여기는 뭐 레드 컬러, 블루 컬러를 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영화 감독이 전체적인 계획과 디자인,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랜, 그리고 시나리오에 의해서 감독이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영화를 만들어 가듯이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 작가가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설계를 다 끝내놓고 오더를 내리면 그 대작가들이 그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은 이제 원 작가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의문이 나는 게 뭐냐면, 조영남 씨가 이런 그 디자인이나 설계, 밑그림을 주고 대작가에게 그림을 의뢰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아토라는 그 오브제를 써서 그런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대작가에게 네가 알아서 아토에 대한 컨텐츠로 작업을 해봐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화토라는 재료, 소재를 가지고 누구나 다 그 작업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화토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오브제를 써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건 역시 저의 작품이죠. 왜냐하면 화토라는 그 대중적인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그 화토라는 그 재료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화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 캐릭터, 컨텐츠, 그런 어떤 이미지를 차용해서 작업을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작가가 그 하토라는 소재, 재료, 컨텐츠, 이미지,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작가 나름대로 작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이냐, 아니면 조영남 씨가 이러이러한 디자인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그 설계를 주면서 이런 컨셉으로 그림을 그려봐라고 했을 때는 대작가가 그렸지만 그거는 조영남 씨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겁니다. 조영남 씨의 설계와 디자인에 의해서 대작가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느냐, 아니면 타토라는 대중적인 재료로 그것을 오브제로 해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나름대로 자기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렸느냐, 그게 이제 큰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영남 씨의 생각이 뚜렷하게 이제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조영남 씨가 나는 이 대작가에게 그림을 의뢰할 때 이러이러한 디자인을 주면서 그림을 그리도록 의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의중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작품당 뭐 10만 원씩 줬다는 이런 비판들은, 그거는 양식적인 어떤 조영남 씨의 어떤 양심에 호소를 할 부분이지,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물론 작가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인정했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줬느니 적게 줬느니 그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대작가가 그 금액이 그 대작에 대한 대가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나름 대작가가 뭐 돈이 급해서일 수도 있고 뭐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걸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보면 조영남 씨는 뭐 예술계에서 나름 부자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인색하게 굴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 뭐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뭐 너무 인색하게 살 필요는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어떤 권위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런 공익적 공명심을 가진 공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전제로 바라봤을 때 과연 조영남 씨가 도덕적으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예술적인 측면, 예술가적인 측면에서 또는 어떤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조영남 씨가 전공 분야가 아니지만 조영남 씨는 나름 어떤 미술적인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영남 씨의 작품들을 보면 참 조형적으로 조형성을 갖추고 또 재미있는 구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또 우리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그 화투, 어떤 화투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그 우리 그 어떤 정서와 딱 들어맞는 그런 그림들의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차용해서 자기 작품 안에 삽입해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어떤 독창성을 갖추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그 조영남 전시 때 한번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고 또 조영남 씨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이 안 떠오르네요. 금방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그래서 조영남 씨 하면 이제 나이가 꽤 됐죠. 한 70대 후반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조영남 씨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들이 있고 또 그 나름 부자이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유함을 많은 그 어떤 어려운 작가들과 함께 같이 어떤 배품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죽어가면 뭐 그 죽을 때 뭐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베풀고 가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이렇게 연예계에서 자기 지명도가 높아진 분들이 어떤 그 이렇게 미술 활동, 뭐 취미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자기의 어떤 명성을 이용해서 작품 전람회를 하고 개인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그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도이상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그 그림을 그리는 전문 화가로서 뭐 시도 쓰고 뭐 시집도 하나 냈습니다만은 시도 쓰고 글도 쓰고 퍼포먼스도 하고 또 작곡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만 화가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내가 시인이라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또 작곡가라고 이렇게 드러내지도 않고 가수라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가라는 본업이 저한테는 중요하고 또 화가라는 그 이미지로 알려지는 게 좋고 또 그것이 시를 쓰는 시인들에게 또는 작곡을 하는 작곡가들에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시를 쓰고 또 좋은 노래를 만들었을지라도 저는 화가로 알려지는 게 좋은 것이지 저분은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작곡도 한다. 그래서 저분은 화가이자
시인이자 뭐 작곡가다 그렇게 불려지는 것은 다른 장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고 자존심을 긁어대는 일종의 그 안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전공하는 자기가 전문 분야로서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수들이나 또는 배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재주를 가지고 자기가 화가인 쪽 개인전을 대대적으로 한다거나 아트페어에서 참여해서 전시를 한다거나 그런 일종의 그 일탈적인 행위들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르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하는 화가들이 한 10년 동안 개인전을 한 번도 안 하고 또 평생 개인전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많은 그 작업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 또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 또는 돈이 이제 개인전을 치를 만한 그런 재정적인 게 확보되지 않은 작가들은 평생 한 번 개인전을 못 해보는 그 작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작업하는 많은 순수한 그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몇 년 작업해가지고 자기가 알량한 그 재주를 개인전이랍시고 이렇게 아트 표현이 전시를 개최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런 어려운 작가들한테 자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개인전 할 돈으로 그런 어려운 작가분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그분들의 작품을 이렇게 구입해주고 또 후원해주는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어려운 작가들 또는 젊은 작가들 작품을 가끔 사줄 때가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여유가 있을 때마다 작가들의 작품을 조금씩 사고 하는데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조영남 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미술계의 어려운 점들을 좀 토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터치를 하는 것이니 그런 넓은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좋은 컨텐츠로 작업하는데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